아, 마스크, 이놈의 마스크 도대체 언제 벗을 수 있을까? 입냄새 너무 많이 나지 않냐? 그렇지 않냐? 마스크 너 오래 쓰고 다니면 내 입냄새가. 너 마스크 안 써? 마스크 써. 마스크 쓰고 있어. 내가 답답해도. 나 진짜 마스크 쓰고 하루 종일 이렇게 말하면 막 머리가 어지럽거든.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또 혹시 모를 그런 거에 또 대비를 해. 또 자, 스텝 1 봅시다. 28번이 제일 첫 번째 질문 맞죠? 28번 전에 질문 있는 사람 없죠? 늦게 와가지고 22번이요? 22번부터 할게. 또 서연아 중간에 넘어가는 거 있으면 얘기해줘. 알았지? 22번. 두 집합 x 1, 2, 3, 4, 5, 6에서 y 1, 2, 3, 4 함수 문제는 이제 보통 벤 다이어그램을 많이 그래서 풀죠. 이렇게 1, 2, 3, 4, 5, 6 y는 1, 2, 3, 4. 소연아 거기 잘 보이냐? 잘 보여? 내 머리 때문에 x에서 y로 가는 함수. 근데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인 함수의 개수. 시뮬레이션 돌린 거 어딨어? 내가 문제 안 풀리면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내가 5개는 그려오라고 했어 안 했어? 뭐라고? 그러니까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데 있잖아, 곱해서 짝수가 되려면 짝수가 한 번 이상만 들어가 있습니다. 곱이 홀수가 되려면 전부 다 홀수여야 되거든. 근데 곱이 짝수이려면, 짝수는 이게 좀 힘이 세 애가. 그러니까 2가 딱 한 번만 곱해져 있어도 그냥 다 짝수야. 홀수를 몇 개를 곱하든 짝수가 딱 하나만 곱해져 있어도 곱은 무조건 짝수야. 그러면 곱이 짝수가 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치역의 원소의 곱이 짝수라는 건, 치역이라는 건 얘네들이 선택하는 숫자잖아. 그치? 곱이 짝수가 된다는 말은 얘네들이 선택한 것 중에 하나는, 아무리 못해도 하나는 짝수만 있으면 되겠지. 그럼 이게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 홀수 막 5개는 홀수 선택하고 막 하나만 짝수를 선택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해돼? 말했지만 여기서부터야. 곱해서 짝수가 된다라는 말은 적어도 하나만 짝수를 선택하면 돼. 적어도 하나만 짝수를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어떤 숫자들을 곱해서 짝수가 된다. 그러면 이 숫자, 선택받는 숫자들이 적어도 하나만 짝수면 돼. 즉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갈 땐 우리 여사건을 좀 생각을 해서 풀죠. 그렇죠? 어떻게? 전부 다 홀수인 경우만 아니면 된다. 그렇지? 즉 어떻게 풀 거냐면, 이제 풀이는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모두 홀수만 선택하는, 모두 홀수를 선택해버리면은 곱도 당연히 홀수가 되겠지. 그치? 이것만 제외해 주시면 된다 이거야. 얘는 각각 4개씩 선택할 수니까 있으니까 4의 6승 에서 빼는 건데, 모두 홀수만 선택하는 건, 그러니까 홀수 선택할 땐 이걸 지우고 모든 원소들이 1 아니면 3만 선택한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2의 6승. 얘를 기호로 쓰면 4파이 6, 얘를 기호로 쓰면 2파이. 여긴 계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보기에 이제 얘를 계산하면 그 계산식이 어떻게 되니를 기호로 이제 표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6파이 3인지 4파이 6인지 정도는 헷갈리지 않게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22번이었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이 상황, 이런 표현을 기억해 놓자는 거야. 어떤 원소들을 선택할 때 곱이 짝수가 된다라는 상황, 곱이 홀수가 되는 상황들을 기억하자는 거죠. 함수의 개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숫자를 선택해서 막 곱한다, 이런 문제에서도 곱이 짝수가 되는 거, 곱이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짝수가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주자는 거야. 알았지? 이런 표현을 기억을 하자는 거죠. 2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28번. 28번 볼게요. 자, 6개의 문자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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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A 하나, B 3개. C 2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맨 앞자리에는 B가 오고 맨 뒷자리에는 A가 오지 않는, 그치? 그럼 여기는 B가 고정이고 하나, 둘, 셋, 넷, 5개가 더 있는데 이 자리는 절대 A가 오지 않아야 된대. 그치? 그럼
그러면 저 뒷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야?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들지. 그거 어떻게 할 것 같아? 질문하신 분 누구죠? 이거 못 푼 사람 전부 다 손 들어봐. 빨리 못 푼 사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방금 그랬잖아. 맨 뒤에 뭐가 와야 돼? B. 그치? 그러면 맨 뒤에 B가 오는 경우 몇 가지? 맨 뒤에 C가 오는 경우는 몇 가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면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 이렇게 B 맨 뒤에 B가 올 때 이런 경우 첫 번째 이렇게 말 그대로 분류를 하는 거야. 그렇잖아. 경우의 수를 셈할 때 기준을 나눠가지고 분류를 해야 돼. 그 기준을 나누는 건 갑자기 해괴망측하게 이상한 데서 온 게 아니라고. 맨 뒤에 A가 오면 안 된다고? 그럼 맨 뒤에는 B 아니면 C가 오겠네? B가 올 땐 몇 가지이고 C가 올 땐 몇 가지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풀자는 거죠. B 땡땡땡땡 C. 자, 그럼 남은 거 불러볼까요? 양 끝에 다 B가 올 때는 A 하나랑 B 하나랑 C 두 개가 남았죠. 그렇죠? 요거 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팩 나누기 2팩일 거고요. 그렇죠? 맨 뒤에 C가 오는 거는 A 하나 남았고 B 두 개 남았고 C 하나 남았으니까 경우의 수 똑같이 4팩 나누기 2팩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분류를 해서 푼 건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선 그냥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치? 중복이 발생할 땐 그 중복된 것만 찾아서 빼주시면 되죠. 그렇죠? 중복이 발생할 수 없죠. 왜? 여기 나열된 건 전부 다 끝이 B로 끝나는데 여기 나열된 건 전부 다 끝이 C로 끝나요. 어떻게 똑같이 배열된 게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겹치는 건 없습니다. 맞게 셌죠. 그렇죠? 맨 뒤에 B 아니면 C가 와야 합니다. 또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봐봐. 또는 B가 맨 앞에 오는 것만 일단 세요. 거기서 빼줄 겁니다. 뭘 빼줄 거냐? B는 당연히 맨 앞에 오고 A가 맨 뒤에 오는 거.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문제는 B가 맨 앞에 오고 A는 맨 뒤에 오지 않는다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럼 B가 맨 앞에 오는 경우만 전부 다 이걸 전부 다 나열을 해보시면 오케이? 이걸 전부 다 나열해봐. 그럼 분명 그 중에 끝이 A로 끝나는 것도 있을 거고 B로 끝나는 것도 있을 거고 C로 끝나는 것도 있잖아. 그 중에 안 되는 게 뭔데? A로 끝나는 거 안 된다. 즉 그냥 A로 끝나는 걸 빼면 되겠네. 이런 생각으로 푸셔도 괜찮습니다. 알았죠? 그러면 B 하나 썼으니까 A 여기는 남아있는 게 이제 A 하나 B 두 개 C 두 개 남았으니까 이거는 5팩 나누기 2팩 2팩이죠. 여기는 B, A를 나열한 거니까 B 두 개와 C 두 개만 남았으니까 4팩 나누기 2팩 2팩입니다. 두 녀석을 빼서 계산하셔도 똑같은 답은 얻을 수 있습니다.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그렇죠? 뭐가 더 좋죠? 선생님 저 이렇게 풀었는데 이 방법이 더 좋은 거 이런 건 없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효율도 비슷비슷하지만 두 개 다 그냥 아이디어 정도는 기억을 하자 이거죠. 문제마다 이런 아이디어로 푸는 문제가 편한 게 있고 이런 아이디어로 푸는 문제가 편한 게 있고 이제 문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니까요. 28번. 28번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는 36, 37번이네요. (36번) 보시면 익스피리언스, 그치? 여기서 이제 내가 이런 문제들을 풀 때 나는 알파벳을 좀 다시 쓰거든. 왜냐면 겹치는 알파벳들은 일단 EX P 2가 총 몇 개 있니? 2가 총 4개 있죠. 그쵸? 그 다음 X 하나밖에 없고 P도 하나밖에 없고 R 하나 있고 I 하나 있고 N 하나 있고 C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개가 있어요. 알았죠? 좀 뭐가 몇 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P는 I보다 앞에 오고 I보다 앞에 오고 C는 I보다 뒤에 온다는 말이 요 세 개의 알파벳이 순서가 정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잖아. 10개를 나열했어.
10개를 나열했으면 뭐 P가 여기 있고 몇 개 있다가 그 다음 I가 여기 있고 몇 개 있다가 뭐 C가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P는 I보다 앞에, C는 I보다 뒤에. 그 말은 P, I, C가 순서대로 배열이 돼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그럼 순서가 정해진 건 어떻게 풀기로 했지? 혹시 얘네 셋을 어떻게 하기로 했지? 그렇죠. 같은 것으로 보고 풀기로 했어요. 그렇죠? 이해됐니? 그러면 지금 총 10개의 알파벳 중에 요거 4개 같은 거, 요거 3개 같은 거 취급을 해주자는 거야. 순서가 정해진 걸 왜 같은 것으로 보지? 또 아시죠? 아시나요? 아시겠어요? 누구지? 아시겠어요? 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같은 것으로 보는 것과 순서가 정해진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10획 나누기 이 4개 같은 것이고 얘는 3개는 순서가 정해진 것입니다. 가 이 문제의 답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여기 계산하시면 답 나올 거예요. 자, 37번 볼게요. 30번 치우고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자, 37번 여기다 풀어볼까요? 띵띵띵띵 띠리리링 띠리링. 왜 이렇게 눈이 아프지? 코로나 증상 중에 혹시 눈 아픈 것도 있어요? 눈이 너무 건조해요. 눈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자, 미안해요. 자, 눈 비벼서. 자, 1, 2, 3, 4, 5 5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하여 5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즉 1부터 5까지 가지고 5자리 숫자를 만든답니다. 그때 1은 3보다 왼쪽에 배열하고, 그러니까 1은 3보다 왼쪽에 배열했다는 거는 1과 3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닌가? 그 다음 짝수는 크기 순서대로 배열한다는 건 2하고 4 역시 순서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 아닌가? 그치? 5 하나만 따로 놓는 거잖아. 그치? 즉 5개를 일렬로 배열할 건데 역시나 얘네 둘이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얘네 둘이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5개 중에 얘네 둘이 같은 거, 얘네 둘이 같은 거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자는 거야. 배열하면 이런 얘기야.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식은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즉 나는 동그라미 2개, 세모 2개, 5 하나를 배열하는 거거든. 그럼 배열하는 경우의 수 중에 반드시 이런 것도 있겠지. 그치? 이렇게 한다는 건 여기 누구 자리? 이 자리에 누구 들어와야 될까? 1 또는 3이 아니야. 무조건 1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왜? 1과 3이 순서가 고정되어 있다는 말을 왜 똑같이 봤냐? 똑같은 알파벳으로 놓으면 그 중에 왼쪽이 무조건 1 거, 오른쪽이 무조건 3 거.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 같은 것으로 놓을 수 있는 아이디어인 거지. 여기 무조건 1, 여기가 3. 그러면 세모 2개 중에 여긴 누가 들어와야 돼? 무조건 2, 무조건 이렇게 쓸 거야. 세모가 어디에 있든 첫 번째 나오는 세모는 무조건 2. 두 번째 나오는 세모는 내가 봐봐. 무조건 2라는 말은 선택의 여지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순서가 정해진 순열을 동일한 아이디어로 풀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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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나의 공식처럼 같은 것을 순서가 정해진 건 그냥 같은 것으로 놓고 풀자. 이렇게만 외우고 있으면 변형된 문제들이 안 풀릴 거야. 내가 지난 시간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얘들아 그냥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야. 끝. 이러지 않았잖아. 그치? 이러지 않았잖아. 이러지 않는다고. 그치? 뭐 조합은 그냥 이 공식이야 얘들아. 외워. 이러지 않는다고. 오케이? 얘는 직접 나열해보고 직접 분류해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 37번이고요. 자, 42번은 내가 쓸 건 없어요. 봐봐. 왼쪽 위 행에서 출발해서 간까지 가는 니들이 그려봐. 실제로 뭘 그려보냐면 최단 경로 찾아봐. 행에서 간까지 가는 어떤 모든 최단 경로 그냥 한 10개 정도 연필로 그어봐. 어떤 최단 경로를 선택해도 행복한 시간 글자가 나와요. 그렇지 않아?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행복한 점심시간.
어떤 경로를 선택해도 지금 행에서 간까지 가는 모든 최단 경로가 전부 다 행복한 점심시간이라는 문구가 나온다고. 이해됐니? 즉 결국 최단 경로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돼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조금 살짝 감춰져 있죠. 표면적으로는 딱 뭐처럼 드러나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표상에서 뭔가 글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뭔가 최단 경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하자는 거죠. 그렇죠? 자, 42번 됐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이제 49번 이제 그 항의 개수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내가. 보통 이 문제를 질문하는 친구들은 자 봐봐. 좀 쉬운 거부터 해볼까? 그러니까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뭐 세제곱이야? 8제곱이야. 자, 요 녀석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자 봐봐 질문이야. 얘를 전개를 했다고 칠게 내가. 전개를 한 것 중에 다른 문자 없이 A만 7개 가지고 있는 이런 항은 있을까 없을까? 혹시 잘 모르겠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뭐라고 있을까 없을까? 자, 봐봐. 전개의 원리를 알려드릴게. 전개의 원리. 좀 쉬운 거부터 해볼까? A 더하기 B의 뭐 4제곱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A 더하기 B를 4번 곱하는 거거든. 4번 곱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를 생각해 보면 분배 법칙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씩 전개를 해 나갔거든. 근데 그 분배 법칙의 원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얘를 전개하면 A도 없고 B도 없는 그냥 숫자 1만 써져 있는 항이 있을까? 없지, 그치? 어디 있는 숫자들에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분배가 될 텐데. 오케이? 그럼 분배의 원리가, 봐봐. 좀 문자를 이제 좀 다르게 이렇게 놓고 내가 이 녀석을 분배를 한다고 치면 얘를 분배를 하면 AX, BY, 뭐 AY, 뭐 BX 뭐 이런 식으로 써질 거잖아, 그치? 말 그대로 이렇게 곱한 걸 하나씩 더 할 거 아니야.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얘네 둘이 곱해서 쓸 거야? 아니지, 그치? 아니면 그냥 얘만 쓸 거야? 그럴 수 없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고르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곱해. 그게 한 개 항인 거야. 이해돼? 전개의 원리라는 게 이렇다. 그쵸? 여기서 A 둘 중에 하나씩 골라서 곱하면 이 중에 하나씩 만들어져. 마찬가지로 전개의 원리라는 게 여기서도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항을 한 개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여기 A 고르고 여기 아무것도 안 고를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지. 뭐 여기 B 이런 식으로 골라야 된다는 거야. 이러면 무슨 항이 만들어지는 거야? A 세제곱, B 1제곱이라는 항이 만들어지는 거야. 물론 여기서는 항의 종류가 몇 개니라고 물어봤으니까 개수는 관심이 없어요. 알았죠? 이런 항이 A, B, A도 만들어지겠지. 개수가 달라진 그건 우리 다음 단원에서 이항 정리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A, B 중 하나, A, B 중 하나, A, B 중 하나, A, B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곱할 거야. 그치? 그럼 총 A를 선택한 횟수와 B를 선택한 횟수의 합이 4가 돼야 돼. 무조건. A를 선택한 횟수가 그게 여기에 드러난단 말이야. B를 선택한 횟수는 여기에 드러나지. 즉, 두 문자에 있는 문자 전체의 차수를 합쳐서 무조건 4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 있는 모든 항은. 이해돼? 그러면 이런 항은 있어 없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지. 절대. 그럼 항이 서로 다른 항이 총 몇 개가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항은 대신 있죠. A 4제곱은 있잖아. A만 4번 선택해도 되는 거니까. 그치? 아, 그러면 모든 항들은 이런 꼴로 생겨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생겨야 되고 우리 문제에서는 얘네 둘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지수의 합이. 이 문제. 지수의 합이
4가 돼야 되는데, 자, 네모랑 세모는 음이 아닌 정수일까 자연수일까? 좀 전에 얘 봐봐. 4, 빵 이런 거 돼 안 돼? 되잖아. B 이게 4에 A의 4승이 B의 0승이 이렇게 써주시면, 그치? 0이 들어가도 되지? 이게 음이 아닌 정수야 자연수야? 음이 아닌 정수야. 이게 항의 개수, 즉 그러니까 음이 아닌 정수 2H 4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역시나 봐봐. 요런 전개식에선 이런 항은 없을 거야. 그치? 자, 그럼 이렇게 써볼게. 얘를 전개를 하면 모든 항들은 A의 몇 승, B의 몇 승, C의 몇 승, D의 몇 승. 이런 꼴일 건데 모든 항들이 저 지수의 합이 얼마여야 돼? 반드시 8이 돼야 돼. 그치? 지수의 합은 반드시 8이 돼야 돼.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표는 자연수야 음이 아닌 정수야? 음이 아닌 정수야. 이렇게만 쓸게. 음하정.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그럼 이걸 가지고 그냥 4H8 하면 이게 그냥 전체 항의 개수인 거야. 이건 알았지? 근데 우리 문제에서 세 종류의 문자를 포함해야 된대. 그럼 봐봐. 세 종류의 문자를 포함한다는 게 예를 들어 다섯 개니까 3개 더 있으면 딱 되지. 이런 거 C라는 문자가 없잖아 지금 이런 거. 그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즉, 세 종류의 문자를 포함한다는 건 이 중에 하나는 빵이어야 되는 거다. 오케이? 이 중에 하나는 빵이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먼저 네모가 빵이라고 해볼까? 그럼 세모 동그라미 별표만 8이면 되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문제는 남은 3개 중엔 빵이 있으면 안 돼. 남은 3개에서 또 빵이 있잖아? 없는 문자가 하나 더 생긴다고. 문자가 2개밖에 없다고. 그치? 즉, 네모가 빵일 땐 얘네들은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돼? 자연수가 들어가야 돼. 무조건. 지수가 빵이 들어가면 문자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몇 H 몇? 3H. 자연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얼마? 혹시 좀 헷갈리나요? 이거 자연수가 들어갈 때 좀 왜 5인지? 그쵸? 근데 이건 내가 지금 센 건 A가 빵인 경우의 수만 센 거야. 그럼 똑같이 얘 남겨두고 얘 지워봐. 어떻게 셀 건데? 어떻게 셀 거야? 3H? 5라고 셀 거야. 다름은 없잖아. 그치? 셈이 달라지지 않잖아. 이해돼? 이해돼?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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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봐봐. 내가 분명 B를 지웠지. 얘네만 줄 거지. 그럼 0, 1, 7 해봐. 그럼 어떤 항이 생겨? 불러. 0, 1, 7일 땐 어떤 항이 생기는 거야? 지금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표가 지수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요 지수 자리에 들어간 걸 부르면 되지 않을까? 지금 문제를 망각하면 안 돼. 그렇잖아. 지수에 들어갈 거를 지금 지수에 들어가는 숫자를 내가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표라고 풀고 있는데 네모가 빵이고 동그라미가 1이고 별표가 7이야 해서 무슨 항이 생겨? 뭐야? 무슨 항이야? 어?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네모가 얼마? 동그라미가 얼마? 별표가 얼마? 그리고 내가 세모를 지웠다는 건 세모가 얼마? 이거 아직 이 지수를 봐봐. 이 지수를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 8이 돼야 되는 건 알겠어? 자, 그럼 불러볼게. 내가 1, 2 얼마야? 이런 항이 된다는 건 이럴 때는 무슨 항이 만들어진다는 거냐? A의 1승, B의 2승, C의 2승, D의 3승이 만들어집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0, 0, 1, 7은 무슨 항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 대답해봐.
혹시 A의 영승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쓰지 마. 1 곱하면 안 곱해요. 불러. C D에 7승 5, 4, 5, 2, 1 빵은 어떠당? A에 5승 B에 2승 C에 1승. 그치? 봐봐. 요 항은 몇 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어? ABCD 중에 몇 종류의? 얘는 봐봐. 이걸로 파악을 해야 돼. 우리 문제가 뭔데? 몇 종류의 문자를 포함해야 된대? 우리 문제가 3종류의 문자를 포함해야 된대. 그러면 이 중에 몇 개가 빵이어야 돼? 이 중에 1개가 빵이지. 그럼 1개가 빵이다. 내가 그래서 그럼 어떤 숫자가 빵일까? 그걸 가지고 분류를 해야겠다는 거지. 네모가 빵일 수도 있고 세모일 수도 있고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별표일 수도 있잖아. 즉 네모가 빵일 때를 세보겠다 이거야. 그럼 네모가 빵이 되잖아? 나머지는 빵이 또 있으면 안 된다고. 빵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은 나머지는 무슨 수? 자연수가 돼야 된다. 그치? 그래서 네모가 빵일 때 첫 번째, 네모가 빵일 땐 문제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별표 해서 8이 되는데 이 나머지 숫자들은 이때는 자연수여야 된다는 거야. 왜? 빵이 또 있으면 빵이 2개가 있어버리면 문자의 종류가 3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걸 가지고. 이해됐니? 이해돼요? 그러니까 몇 H 몇? 3H. 근데 세모가 빵일 때도 세보시면 똑같이 세질 거야. 당연히 네모가 빵일 때 나오는 항의 종류와 세모가 빵일 때 나오는 항의 모양은 다르겠지만 가지수는 똑같지 않을까? 왜냐면 두 번째, 세모가 빵이라고 하면 어차피 네모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별표가 8이고 얘네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건 다름이 없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3H 5라고 쓸 거지. 마찬가지로 동그라미가 빵일 때도 3H5, 별표가 빵일 때도 3H5, 즉 3H5에다가 곱하기 4를 해주시면 된다 이거. 이거 몇 시 몇이야? 7시 2 아니야? 세 종류의 문자를 포함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이거는 내 답이 이게 맞아요? 문제가 잘 오류지 않을까요, 이건? 이건 문제 오류. 이거 문제 이거 무조건 내가 맞죠? 잠깐만 이거 사진 찍어서. 답 몇이? 답 180 써 있죠? 어? 왜 3H8로 풀죠? (3H8로) 풀면 3H8이라는 게 그럼 네모가 빵이 되면 얘네들이 더해서 8이 되면 되는데 그럼 빵빵 8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뒤에 8승밖에 없는 건데 이건 문자가 세 종류를 포함한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세 종류를 포함한 항이라고 할 수 없잖아. 그지 않아?
그렇잖아. 이걸 가지고 세 종류의 문자를 포함한 항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얘를 전개를 하면 문자의 종류가 하나짜리 항도 있을 거고, 두 개짜리도 있을 거고, 세 개짜리도 있을 거고, 네 개짜리도 있을 건데, 그 중에 세 개짜리 항들만 몇 개니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 그치? 그렇지 않아? 이거는 문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답은 84가 맞아요. 84가 맞습니다. 자, 몇 번이었죠? 49번이었어요. 네, 출판사에 전화 써줄게요. 무조건 맞아요. 무조건 맞아요. 무조건 내가 맞습니다. 내가 보통 무언가 잘못됐을 때는 이렇게 내가 어디서 틀렸지? 이걸 찾기를 보통 내가 이런 짓을 하는데, 이 문제는 무조건 내가 맞아요. 63, 65번. 선생님 63번, 49와 63 사이에 무언가 또 있나요 혹시? 오케이. 자, 63번. 보기의 A, B, C에 대하여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물어보는데, A, B, C를 그러니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실 문제가 3개 적으니까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기억번은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서로 다른 쿠키 2개. 쿠키 맛있겠다. 이렇게 생긴 쿠키를 담을 거래. 그럼 봐봐, 얘 담을 수 있는 곳 몇 군데? 얘는 3군데. 우리 문제에서 뭐 같은 거 다 같은 상자에 담기면 안 되고, 뭐 빈상 그런 거 없잖아. 그치? 셋 중에 하나 담을 거고, 셋 중에 하나 담을 거예요. 즉 A는 얼마? 3 곱하기 3이겠죠. 그냥 이렇게. 그치? 이렇게 담을 거예요. 이렇게. 니은번.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똑같은 상자가 3개가 있어요. 또 이렇게. 근데 서로 다른 2개의 공을 넣는데 01, 02. 근데 많아야 한 상자에 1개를 넣는다는 건 2개 모두 같은 상자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얘부터 담아볼까? 얘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 셋 중에 하나 담았지? 그 상자에 공을 더 넣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얘는 몇 개? 그렇지. 이렇게. T급번. 띠딩.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또 이렇네? 똑같은 공 2개를 넣는데 구분이 가지 않아요. 이게 뭐야? 내가 지난 시간에 해줘줬죠. 다른 상자에 똑같은 공을 넣는 것이 뭐야? 중복조합이야, 이게. 즉, 이 각각의 상자에 들어가는 공에 이게 중복조합이고, 언제나 상자의 개수가 n에 들어갈 숫자라 그랬죠. 그렇죠? 중복조합은 언제 쓰는 거야? 같은 공 다른 상자일 때 쓰는 거야. 알았지? 같은 공이고 다른 상자일 때 몇 H 몇? 3H2인 거야. 알았지? 같은 공 다른 상자일 때 이게 C인 거야. 계산하시면 얼마인지 나올 거야. 자, 다음 65번. 뾰로롱. 크기가 모양이 같은 빨간 공 8개. 같은 공이야. 색깔만 다르게 구분돼 있어. 같은 빨간 공 8개, 노란 공 6개, 파란 공 5개가 있어요. 전체 19개, 총 19개. 기특하게도 다 더하기까지 해줬어. 이 중에 몇 개를 뽑는데, 6개를 뽑을 때 6개를 동시에 뽑는 경우의 수는, 자, 물어보는데 봐봐. 그럼 빨간 공을 봐봐. 이게 빨간 공은 다 똑같은 거니까 어떤 빨간 공을 뽑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빨간 공 몇 개, 파란 공 몇 개, 노란 공 몇 개를 뽑았는지만 중요하지. 그러면 빨간 공 X개, 노란 공 Y개, 파란 공 Z개를 뽑았다고 해봐. 그럼 이걸 합쳐서 몇이어야 돼? 총 6개를 뽑아야 돼. 뽑은 공의 개수가 총 6개여야 하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X, Y, Z는 음화정이야? 아니면 자연수야? 음이 아닌 정수. 왜? 지금 뭘 기준으로 보는 거야? 0이 될 수 있니 없니가 기준인 거야. 음이 아닌 정수와 자연수의 차이는 0인데 0이 있어도 되니? 즉 X가 0이라는 말은 빨간 공 안 뽑아도 되니를 물어보는 건데, 그런 말 안 써있잖아. 모든 공을 꼭 하나씩 뽑아야 된다, 이런 말 없단 말이야. 그치? 음화정이야. 음화정. 자, 그래서 그냥 답이 3H6인 것 같지만,
개수에 좀 주목해 볼 필요 있어. 봐봐. 3H6이라는 건 6개 빵개 뽑는 것도 있고 5개 1개 빵개 뽑는 것도 있고 뭐 2개 1개 이렇게 6개 2개 1개 3개 이렇게 뽑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 빠짐없이. 그치? 근데 얘네들은 상관이 없어. 총 6개를 뽑을 건데 공이 충분히 있단 말이야. 문제는 얘야. 6개를 뽑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분명 이 3H6 안에는 6이라는 경우도 있잖아. 이거 하나가 이 계산엔 들어있지만 실제로는 나올 수 없는 거야. 우리 이 공식은 이 문제에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얘를 만족하는 모든 문제에 다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풀었는데 우리 문제에 적용시키려고 보니까 안 되는 상황이 생겨 있더라 이런 거지. 하나밖에 없어 안 되는 상황이. 그치? Z는 6만 안 넘으면 되니까. 그치? 딱 그거 하나만 빼주시면 된다. 이건 생각을 통해서 이제 빼주셔야지. 뭐 어떤 문제에선 그래서 내가 뽑고자 하는 전체 공의 개수보다 주어진 개수가 적을 때 이럴 때가 조금씩 문제들이 좀 생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스텝 1이 끝났습니다.